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극대와 극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함수의 극대와 극소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함수의 증가와 감소처럼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말합니다. 특징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함수의 극대와 극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보고 이러한 함수의 특징들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대란, 극소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배워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먼저 교과서에서 모든 종류의 함수에 적용할 수 있는 극대와 극소의 뜻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 우리가 배울 수준에서의 함수인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극대와 극소의 특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꼭 두 가지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극대와 극소란 무엇인지 밑에 교과서 내용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82쪽 아랫부분에 보시면 함수의 극대와 극소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먼저 함수의 극대의 정의를 살펴보시면 극대란 함수 fx에서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하는 이때의 x는 a를 극대가 된다고 하고 그때의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설명인지 설명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먼저 이 부등식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들에 대하여 그 fx의 함수값보다 fa가 크거나 같다라는 건 그렇죠. 이 열린 구간에서 fa가 최대값이라는 걸 의미하겠죠. 왜냐면 다른 어떠한 x에서의 함수값과 비교해도 fa가 제일 크거나 같다라는 거니까 이 열린 구간에서 fa가 최대값이 될 때 그때에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의 함수값인 fa를 극대값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열린 구간이 여기 앞에 보시면 어떤 열린 구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떤이란 건 뭐냐면 이 뒤의 조건인 즉 fa가 최대값이 되게 하는 그러한 열린 구간이 한 가지라도 있기만 하면 그 부분은 극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구간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명제에서 보면은 어떤 이런 말이 붙거나 모든 이런 말이 붙잖아요. 그렇죠? 모든 열린 구간이었다면 모든 어떤 내가 구간을 잡더라도 저 조건을 항상 만족해야 된다라는 건데 모든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이라는 말이 붙게 되면 99가지에 대해서는 성립을 안 하더라도 딱 성립하는 한 가지 열린 구간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대란 무엇이냐? 어떤 주변에서 최대값이 되는 부분을 극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교과서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 보시면 이 지점처럼 선생님이 이렇게 열린 구간을 하나 잡아보면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만큼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게 되면 이 열린 구간 내에선 이 지점이 최대값이죠. 네, 이런 부분을 극대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지점 역시 선생님이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이 열린 구간 내에서 저 꼭대기 같이 되는 부분이 제일 큰 최대값이죠. 이렇게 되는 부분을 극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의 함수값인 이 값과 이 값을 극대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극대값은 최대값과 절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주변에서 제일 큰 부분을 극대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정의에 따르자면 이렇게 오른쪽에 선생님이 추가로 그려놓은 거에 보시면 이 지점 역시 선생님이 이러한 열린 구간을 하나 잡았을 때 이 열린 구간 내에서 얘가 제일 크니까 이 부분도 역시 극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뾰족하니까 뭐가 불가능한 지점이죠?
그렇죠.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죠.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에서도 극대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그 다음 여기 구간을 이렇게 잡아보면요, 선생님이. 이 열린 구간 내에서 여기가 최대값이죠. 제일 크죠. 최대값이란 말을 좀, 자제를 해야겠네요, 선생님이.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우리 최대값이라 하지 말고 제일 큰 값이라고 합시다. 사실 최대값이라고 해도 별 말은 아닌 문제는 없는데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열린 구간 내에서 제일 큰 값이라고 할게요. 그럼 앞에서 계속 보시면 이 부분을 보시면 내가 이러한 구간을 잡았을 때 이 구간 내에서 여기가 제일 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극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극대인 지점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불연속이죠. 불연속이어도 극대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떠한 열린 구간 하나를 잡아서 그 구간 내에서 그 지점이 제일 큰 값이라면 그 부분을 극대라고 한다. 그리고 극대는 연속이 아니어도 존재할 수 있고 미분이 불가능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극소의 뜻도 배워볼까요? 대는 큰 거니까 극소는 똑같은 개념에서 작은 걸 말하겠죠. 보시면 함수의 극소의 정의는 이번에도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이번엔 이러한 부등식을 성립할 때 이때 그 지점에서 극소가 된다고 하고 그때의 함수값을 극소값이라고 한다. 이 말 역시 우리가 한번 뜯어서 읽어보면 아까와 같은 의미의 어떤 열린 구간이 내가 하나를 잡을 수가 있어서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x값을 다 집어넣더라도 fa의 값이 제일 작을 때, 즉 이 열린 구간에서 fa가 제일 작은 값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게 하는 지점을 극소라고 하고 그때의 함수값을 극소값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래프에서 확인해 보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생님이 이만큼의 열린 구간을 잡는다면 이 지점은 이 열린 구간에서 제일 작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역시나 극소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열린 구간을 잡을 수 있으므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는 어디가 극소인가요? 이렇게 잡아버리면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우리 이 구간 내에서 제일 작은 값이 있나요? 열린 구간이라면 제일 작은 곳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간을 잡았을 때는 극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친구들? 이렇게 열린 구간을 잡아버리면 내가 제일 작은 값이라고 생각한 값보다 작은 값이 또 나올 수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는 제일 작은 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극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소가 존재하려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야지만 그래프가 극소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오른쪽에 추가로 그려놓은 그래프 보시면요. 선생님이 구간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부분이 그 구간 내에서 제일 작은 거죠. 이렇게 어떤 열린 구간, 즉 하나만 구간을 잡을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잡았을 때 제일 작아지는 이곳을 극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선생님이 이만큼의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여기가 제일 작은 값이죠. 여기도 극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극대와 극소는 모두 미분 가능성과도 관계없고 함수의 연속성과도 관계없이 이러한 정의를 만족하기만 하면, 즉 그 지점이 제일 크거나 제일 작게 될 수 있는 열린 구간을 하나라도 잡을 수 있기만 하면 극대와 극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극대값과 극소값은 최대값과 최소값과는 다른 개념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함수의 극대와 극소에 대한 정의가 되겠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종류의 함수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극대와 극소의 정의고 우리는 주로 문제 상황을 다룰 때 이 아래에 있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만 주로 다룰 겁니다. 구분해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극대와 극소의 정의도 꼭 정확히 알아주시고요. 그 부분이 제일 커지거나 제일 작아지는 열린 구간을 내가 하나 잡을 수 있기만 하면 극대랑 극소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처럼 제일 작아지는 곳을 지정할 수 없는 열린 구간을 잡아서는 극대와 극소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82쪽 아랫부분에선 이제 미분이 가능한 함수의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값에서의 미분계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극값이란 극대값과 극소값을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하고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는 이 극값에서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공부해 보려는 거예요. 자, 글을 읽어보시면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갖고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그때 이 미분계수인 f'a의 값을 알아볼 겁니다. 만약 fx가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하면요, 우리는 그 열린 구간 내에서 어떠한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fa가 다른 어떠한 x값과 비교해서도 a가 더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 여기에 x의 자리에 선생님이 a 플러스 h를 대입한다면 fa가 fa 플러스 h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극대값이라고 하면요. 그럼 여기서 fa를 반대편으로 이항시키게 되면 fa 플러스 h에서 fa를 뺀 것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래식을 보시면 이 분수식의 분자에서 여기는 당연히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거예요. 둘 다. a에서 극대를 갖는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h의 0에서의 우극한을 따지고 있으니까 h는 0보다 큰 양수죠. 그러므로 이 전체 분수는 분모는 양수, 분자는 0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전체 결과는 0보다 작거나 같아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h가 0 마이너스, 즉 0의 좌극한으로 갈 땐 h가 음수이므로 분모가 음수, 분자도 0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최종 식의 부호는 0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자, 이 왼쪽에 있는 이 식은 뭘 구하는 식인가요? 예, x는 a에서의 함수 fx의 무슨 미분계수죠? 그렇죠. 우미분계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식은요, 똑같이 x는 a에서의 함수 fx의 좌미분계수를 구하는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했으므로 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는 당연히 같아서 이 값이 f'a로 똑같아야 되겠죠? 미분이 가능하니까. 그럼 이 f'a가 이 왼쪽에서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식에서는 f'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말하니 83쪽 맨 위에처럼 이 값 자체가 미분이 가능하므로 f'a인데 f'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0보다 작거나 같으니 결론은 f'a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걸 알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이 예,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는 a에서 무슨 값을 가졌더니 그렇죠, 극대였더니 그곳에서의 미분계수인 f'a는 몇이더라? 0이더라는 겁니다. 네. 이것을 조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증명을 하면 x가 a에서 극소를 갖는다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f'a가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무엇과 같으냐? 아래에 써 있는 것처럼 미분 가능한 함수가 x는 a라는 지점에서 극대나 극소를 가지면, 즉 극값을 가지면
그곳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값에서의 특징이니까 꼭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명제를 기억하실 땐 조건과 결론을 순서를 바르게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조건이 뭐예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이고 그 함수가 x에 의해서 극값을 가지면이 조건이에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어떠한 결론을 성립한다? 그곳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다라는 결론을 성립한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이제 아래쪽에 써 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확인한 이 명제에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극값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반례가 바로 이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이 y는 x세제곱의 함수를 보시면 x는 0에서의 미분계수는 0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어떠한 선생님이 열린 구간을 잡더라도 이 지점에서 제일 크거나 제일 작지 않죠. 극값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우리가 확인한 명제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표적인 반례가 이거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0에서 극값이 아니라는 거 이해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열린 구간을 잡더라도 이곳이 제일 크거나 제일 작아지는 일은 절대로 없겠죠.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아도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x는 0에서 극값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구분하려면 극값의 정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의사항은 한편 만약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도 저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느냐인데요. 만약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갖더라도 f'a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예시가 되겠는데요. 우리 x는 0을 보시면 내가 이러한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이 부분이 제일 작은 보심으로 극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미분이 뭐가 하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함수의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과는 극대 극소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관계없지만 우리는 문제 상황을 위해서 특별히 미분 가능한 함수에 한해서 극값이 갖는 특징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한 거예요. 그 특징이 뭐였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 한하여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그곳에서는 미분계수가 0이 된다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꼭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주어졌을 때, 즉 그래프가 안 주어지고 함수 식으로만 주어졌을 때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대와 극소가 어디에서 있는지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단서는 뭐죠? 미분 가능한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극대와 극소를 판별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의심할 수 있는 곳은 이거죠. 우리 앞에서 배운 정리에 의하면 극값과 미분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어떤 지점에서 극값을 가지면 그곳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극대와 극소를 찾으려면 먼저 미분계수가 몇 되는 곳을 찾으면 될까요? 0이 되는 곳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봤던 반례와 같이 미분계수가 0 된다고 해서 반드시 극대나 극소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무조건 극대다, 극소다 이런 말을 하셔서는 안 되고요. 극대와 극소가 될 수 있는 곳에 후보를 뽑는다는 생각에서 미분계수가 0 되는 곳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미분계수가 먼저 0이 되는 곳이 극값의 후보가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배운 반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곳이다 해서 무조건 극값이 되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극값이 될 수 있는 후보를 찾는 차원에서 우리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곳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도함수의 부호와 극대 극소와의 관계를 알아볼 건데요. 우리 먼저 그림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극대가 되기 위해서는 함수가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해야지만 극대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건 우리는 뭐가 가능한 함수에서 생각하는 거죠? 예,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분 가능이면 뭐까지 자동으로 보정되죠? 연속인 거죠. 예. 그러므로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지는 그래프 안에서 극대와 극소를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곳에서 극대가 나타나려면 이렇게 제일 꼭대기처럼 나타나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극대가 존재하기 위해서 함수가 어때야만 하겠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곳이 있어야만 극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극소도 어떻게 써요? 그 근방에서, 그 열린 구간에서 제일 작으려면 끊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지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소라는 것이 나타나려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곳이 있어야만 극소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대는 뭐 하다가 뭐 하는 곳이 바로 극대가 되는 곳이냐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바뀌는 부분이 바로 극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극소도 어떤 지점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을까요? 내려가다 올라가는, 즉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곳에서 극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서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우리 도함수의 부호와 함수의 증가 감소 관계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이곳에 적용시켜보면 증가함으로 f'x의 부호가 이렇게 양수였다가 감소로, 즉 f'x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에서 극대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교재 옆에 써있죠.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f'a의 값이 일단 0이고 그래야 극값이 될 후보가 되니까요. 그 다음 a의 좌우에서 f'x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이는 fx가 x는 a에서 좌우에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곳이므로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이러한 설명들이 여러분들의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내용과 내용 간에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돼야만 우리 수학 실력이 잘 향상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대 판별법이 뭐라는 걸 알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f'a는 0이 되는 곳이어야 되겠고 이 x는 a의 좌우로 f'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0이 됐다가 마이너스로 되는 이 지점에서 극대를 갖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극대가 되기 위해선 함수가 어떻다가 어때야 돼요? 증가하다가 감소해야 돼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지점에서만 극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는.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대를 가지려면 도함수의 부호로는 플러스였다가 0이 됐다가 마이너스가 돼야만 극대가 가질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자, 극소는 반대되는 상황이니까 그 생각을 해보면서 보시면요. 극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해야 돼요.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였다가 0이 됐다가 플러스 증가로 바뀌어야만 극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니까 극소를 판별하는 방법은 먼저 미분계수가 0 되는 곳을 찾고 그 지점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fx는 x는 a의 좌우에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므로 x는 a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 내용도 적어보면요.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소가 되려면 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f'x의 부호가 감소하다 증가해야 극소가 될 수 있으므로 0이었다가 마이너스였다가 0이 됐다가 플러스로 바뀌어야만 극소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찾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감소하다가 증가해야 된다. 이거는 증가하다가 감소해야 된다. 자, 이렇게 우리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한해서 극대와 극소가 되는 곳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 내용을 정리하면 84쪽 윗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극대와 극소는 f'x의 부호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할 수 있다. 핵심은 이거죠. f'x의 부호를 이용해서 판정한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일단 극값이 될 기본적인 자격인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곳이어야 되겠고, 그 중에서도 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곳의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이 얘기는 뭡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양이었단 얘기는 그 함수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증가해서 뭘로 바뀌면? 감소로 바뀌면 그 지점에서 극대이고 극대값 fa를 갖는다라는 거죠. 만약 도함수인 f'x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이 얘기는 뭡니까? 도함수인 f'x의 부호가 음이라는 얘기는 fx는 감소한다는 얘기죠. fx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면 그 지점에서 극소를 갖고 극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판정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는 과정을 약간 알고리즘식으로 순서대로 나타내 보면 이 왼쪽에 있는 이러한 표가 되겠어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려면 먼저 도함수가 0이 되는 곳들을 후보로 뽑습니다. 이게 1번이죠. 그 다음 도함수가 0이 되는 곳들을 좌우로 조사해서 f'x의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찾아요. 그래서 f'x의 부호가 만약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얘기는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극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f'x의 부호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되면 감소하다가 증가했다라는 거니까 극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f'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0이 됐다가 플러스가 된다는 건, 이거는 증가하다가 잠시 멈췄다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극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극값이 아닙니다. 만약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마이너스가 돼도 극값이 아니겠죠.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지만 극대와 극소, 즉 극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제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3번을 선생님과 함께 같이 볼 건데요. 우리 함수의 극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룰 함수는 문제에 주어진 이러한 다항함수처럼 뭐가 가능한 함수에 한해서만 할 거예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한해서만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의 극값이란 무엇이냐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 또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곳이므로 결국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값을 조사한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는 것과 같아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도함수인 f'x의 부호 변화를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극대와 극소 찾는 건 역시 앞에서 배운 증가와 감소를 찾는 것과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우리 극값을 찾기 위해선 f'x의 부호가 바뀌는 곳을 찾아야 되니까 f'x의 부호를 조사하기 위해서 먼저 f'x식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fx를 미분해서 f'x를 구하면 6x제곱 플러스 6x가 되겠고요.
이 녀석의 부호를 알고 싶으면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항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도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먼저 인수분해를 해서 이 그래프가 x축과 통과하는 지점을 찾아요. 이 그래프는 x는 0과 마이너스 1에서 x축과 만나겠네요. 이를 토대로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마이너스 1과 0에서 x축과 만날 거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6으로 양수니까 오른쪽 위에서부터 이렇게 통과시켜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걸 토대로 증가 감소표를 그려야 되죠. 먼저 f'x의 그래프의 부호가 바뀌는 곳을 선생님 그림으로 표시해서 나눠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는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으니 f'x의 부호가 양수가 되는 곳이고, 이곳에서는 f'x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 f'x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곳이죠. 이렇게 f'x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기점으로 증가감소표의 x값의 기준을 잡고요. 그럼 여기는 이 점점점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겠고, 이 점점점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겠고, 이 점점점은 x가 0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여기도 0보다 작다가 돼야겠죠. 실수입니다. 자, 이 x의 값을 기준으로 먼저 도함수인 f'x의 부호를 보시면 x가 1보다 작은 이곳에서는 f'x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으므로 부호가 플러스, x가 마이너스 1일 땐 0이 된다는 거,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x축보다 아래에 있으므로 부호가 마이너스, 0일 때는 f'x가 다시 0, 그 다음 0보다 큰 이곳에서는 f'x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으므로 f'x의 부호가 플러스. 이것을 기반으로 fx의 증가 감소를 나타내 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이므로 fx는 증가하고,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f'x의 값이 0이므로 이곳에서는 함수값만 구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f 마이너스 1의 값인 거예요.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일 때는 도함수인 f'x의 부호가 음수이므로 fx는 감소 중이고요. 다시 x가 0일 때는 도함수의 값이 0이고 이때 함수값은 f-1이고요. x가 0보다 클 때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이므로 이 함수는 증가합니다. 이걸 토대로 극대와 극소인 극값을 찾아보면요. 자,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는 곳인 이곳이 바로 극대가 되는 곳이겠죠.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곳이요. 그 다음 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되는 곳인 이곳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극소가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갖고 극대값으로 0이 되고요. fx는 x는 0에서 극소를 가지고 극소값으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극대와 극소인 극값을 찾는데도 결국 함수의 증가감소를 조사하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원리. 그러므로 앞 시간에 배웠던 증가감소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수차례 연습하셔야겠습니다. 이걸 토대로 문제 4번 과제로 꼭 하시고요. 과제로 반드시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증가감소표까지 정확하게 그려서 사진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문제 5번은 과제에서 생략하고요. 이걸 조금 응용하면 이렇게 이러한 정보들이 주어졌을 때 함수의 개수를 찾게 하는 문제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예제 4번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만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문제 4번 보시면 상황이 어떻냐면 함수 fx가 완벽하지 않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면 개수 a와 b를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걸 알아내라고 주어진 단서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6을 가진다라고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린 두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뭘까요? 극대값이란 그곳에서의 함수값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즉 f-1이 6이다라는 걸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죠? fx는 다항함수로 미분이 가능한 함수죠. 미분이 가능한 함수는 극값을 갖는 곳에서의 미분 계수가 몇인 겁니까? 0이 되는 것이므로 f'-1에서 그때 미분 계수가 0이 된다라는 것까지 두 가지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서를 이용해서 A하고 B에 대한 식을 두 가지 얻어낸 다음 이를 연립해서 A, B를 구해서 fx식을 완성하시고요. 그걸 토대로 이제 최종 정답으로 극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증가감소표를 다시 작성하셔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극소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제 4번 이용하셔서 문제 6번도 역시 과제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함수의 극대와 극소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함수의 극대와 극소의 정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분 가능성, 연속성과 관계없이 그 지점이 제일 크거나 제일 작을 수 있는 열린 구간을 설정할 수만 있으면, 하나라도 설정할 수만 있으면 극대나 극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미분이 가능한 곳에서 함수에서의 극대와 극소만 생각을 해본다면 미분 가능한 곳에서의 극값을 갖는 함수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어떠한 곳에서 극값을 갖는다면 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 되고 이것을 이용하자면 미분 가능한 함수의 도함수의 부호가 변하는 곳에서 극대와 극소를 갖는다는 걸 판별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찾을 수 있고 또 증가감소표를 작성하니까 어디에서 증가하고 어디에서 감소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이걸 토대로 종합하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최종 단계인 뭐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를 모두 조사해서 증가, 감소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배웠어요. 이제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이 정보를 시각적 자료인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서 배운 것들을 종합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개념 열기를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일 때 2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표는 f'x의 부호와 fx의 증가 감소를 나타낸 것이다. 즉 증가 감소표라는 거죠. 표를 완성하래요. 자, 표에서 아직 완성 안 된 부분이 어딥니까? 네,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완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지금 x가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이 왼쪽에 있는 점점점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점점점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1 오른쪽에 있는 점점점은 x가 1보다 클 때를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건 도함수가 몇 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은 걸까요? 네, 여기는 f'x가 0 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이용해서 아래 빈칸을 채워볼게요. 자, 먼저 도함수를 조사해야 되겠죠. 도함수는 f'x가 될 테고 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즉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기 위해선 이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예,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거예요. 뭔가 좀 말이 순서가 이상한 것 같지만 예,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우린 더 낮은 단계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f'x 3x 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온 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인수분해를 해보면요. 3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되므로 이 그래프는 x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x축과 만나겠네요.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3으로 양수이니까 오른쪽 위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x가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를 통과하는 이게 y는 f'x의 그래프죠. 자, 그러면 f'x의 즉 도함수의 부호가 원래 함수인 fx의 증가와 감소를 의미하므로 f'x의 부호가 나뉘는 곳을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영역을 표시한 이 부분에선 f'x의 부호가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그려져 있으므로 부호가 양수가 되는 곳이죠. 어느 부분입니까? 네, 이곳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그려져 있으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곳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함수인 f'x의 부호가 플러스. 그 다음 이곳은 x가 1보다 오른쪽에 그래프가 그려진 곳이니 x가 1보다 큰 이곳을 의미하고요. 여기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죠. 그러므로 이 두 곳에서는 함수 fx는 오른쪽 위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이 그 부분의 그래프를 보시면 f'x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그려져 있으므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곳에서는 f'x의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 얘기는 이곳에서 함수인 fx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곳이므로 여기서 뭐가 될까요? 그렇죠. 극대가 되겠고요. x가 1에서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곳이니까 극소가 되겠네요. 이렇게 증가 감소표를 완성함으로써 우리는 이 함수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을 토대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2번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맞는지 볼까요? 예. 먼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극대와 극소를 표현하는 거예요. 극대와 극소. 첫 번째 극대와 극소를 나타내 보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x가 마이너스 1일 때 fx는 0이라는 극대값을 가지므로 마이너스 1,0 여기가 이렇게 극대로 그려지겠죠. 극소는 어떤가요? 극소는 x가 1일 때 마이너스 4를 극소값으로 가지니까 마이너스 1,4가 이렇게 극소로 그려질 겁니다. 그 다음 그래프를 그릴 때 하나 또 우리가 표현해 줄 게 있죠. y절편인데요. y절편은 x의 값이 0일 때 함수값 즉 f0이므로 마이너스 2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다음에 이제 이걸 토대로 증가감소표를 보고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즉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그림은 어떻게 그리시냐면 증가하는 거니까 점차 증가해서 마이너스 1,0으로 가도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작은 곳에서는 함수가 증가함수이므로 오른쪽 위로 이렇게 그래프가 점차 진행하면서 극대인 마이너스 1,0으로 가게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곳에서는 극대에서 극소로 가는 것이고 y절편이 0, 마이너스 2를 지나도록 이렇게 감소하게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죠. 그 다음 x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한다고 증가감소표에 나와 있으니까 1, 마이너스 4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증가하도록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2는 어떻게 찾아낸 걸까요? 저 fx를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조립제법을 써서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얘는 x-2 곱하기 x제곱 이런 식으로 식이 되니까 2에서 통과한다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식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가감소표를 그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위에 개념 열기 1에서 완성한 표에서 각 구간의 화살표 방향은 함수 fx의 증가감소, 즉 그래프의 개형과 비슷하고요. 그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일반적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그래프의 개형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그래프를 그려요. 먼저 도함수 f'x를 구합니다. 그 다음 이 도함수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들을 구해서 그것을 이렇게 증가감소표의 x값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 다음 fx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고 그 값을 구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f'x의 부호 변화를 조사할 줄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이것을 이용해서 y는 fx의 그래프의 y축과의 교점, 즉 y절편, 이거는 f0의 값을 구하시면 되죠. x축과의 교점은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x축과의 교점은 fx가 0이 되는 x 값인 거죠. 이걸 구하려면 함수를 인수분해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것들을 종합해서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87쪽에 있는 예제 1번, 문제 1번, 예제 2번, 문제 2번 이 모든 걸 꼭 직접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과제가 많은데요. 87쪽 전체가 다 과제가 되겠어요. 예제 1번 설명 보시면서 꼭 자기 손으로 다시 해보시고요. 이를 토대로 문제 1번 하시고요. 4차 함수의 그래프도 그려보기 위해서 예제 2번도 하시고요. 문제 2번까지 과제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좀 과제가 많지만 이거를 끊어서 다음 시간에 하기에는 조금 개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웠을 때 할 수 있도록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꼭 과제 하셔서 선생님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엔 이렇게 우리가 그려낸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해서 최대 최소 문제 그리고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